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부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바른미래당은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에 대해서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 우월한 정보 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어제 점검회의를 토대로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할 것입니다. 은행법 52조의 2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서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과태료와 기관 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 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1금융권을 넘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의 현안 점검회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계속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금액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금액이 전액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른미래당 비대위원 국회의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주의 큰 주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듣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지만 급격한 또 시장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을 수준의 많은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공부 모임이 끝나는 목요일 오후에 이번 주에 공부하고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클리 정책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현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구성과 국회 내의 현안을 연계시키려는 그 어떤 요구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원구성은 상식과 원칙, 국회의 관행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합시다. 이번 주 안으로 매듭 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아울러 개헌 입법연대니 개혁 입법연대니 여야를 구분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범진보니 범보수니 하는 이런 얘기를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개헌과 선거제도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민생개혁 입법 역시 국회가 마땅히 나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입니다. 국회를 하루속히 열어서 개헌 논의도 해야 하고 개혁 입법도 논의해야 합니다. 모든 정당은 서둘러서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맨 마지막에. 다음은 김상화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안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어제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서 변호사들의 70%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서 부실재판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느낄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OECD의 사법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이는 27%입니다. OECD 42개국 중 39번째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또 2016년 형사사건의 항소율은 42.97%로 2012년에 29.5%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이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복되는 소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부 불신의 원인으로 손꼽히는 폐쇄적인 법원 조직 개선 등 사법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은 여당의 소극적인 연장협의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고 재판의 독립, 공정성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가치입니다. 정부 여당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원 구성과 함께 사법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다가 막상 문제가 불거지면 미봉책을 만들어 국민 혈세에만 기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퍼주고 부작용이 생기면 재정으로 메우고 다시 세금을 걷는 이른바 퍼제세의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서 3조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메꾸었고 여기에 고용보험의 기금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임금 감소분도 고용 안정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4,7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난달 25일에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까지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을 사람은 5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연간 3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이 2020년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고용보험 적자는 2025년 2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기금의 고갈을 막고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허재세의 악순환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당장 먹기 좋은 곶감이 달지만 5년 후에는 누가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 넣을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기금은 끝없이 쓸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기금은 문재인 정부만을 위한 쌈짓돈도 아닙니다. 기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퍼제세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고 고용보험 기금을 비롯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퍼제세가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제도 개선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정 의원. 여성부대표 최재정 의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의 월 평균 급여가 6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남녀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남성이 훨씬 많은데 비정규직은 여성이 68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성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일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비정규직 보호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이 대부분인 비정규직 아이 돌봄이 들어 임금 처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아이 돌보미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며 주휴, 연차수당 등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22일 강주지방법원이 강주 지역의 아이 돌봄 위탁 사업자들에게 미지급된 주휴, 연차수당 등 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그제서야 여가부는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이미 발생한 휴일, 연장 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개별 위탁 사업자에게 떠넘기며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셨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다며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가부는 여성 비정규직 아이 돌보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직접 나서서 아이 돌보미 선생님들의 밀린 급여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힘없는 근로자를 개인 사업자로 몰아서 줄 돈 안 주는 편법 고용,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 시급 7,800원 받는 아이 돌보미들의 못 받은 휴일수당, 연장수당 정부가 나서서 꼭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의원 발언해 주시죠. 네. 여야 국회 원구성을 놓고 티격태격 할 때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정치권의 관심이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국민들의 존엄한 시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리당략에 몰두한 협상을 하느라 원구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위 노른자 상임위의 위원장자를 가지려 하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땅 따먹기도 아니고 민생을 불모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땅 따먹기는 재미있기라도 하지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보이는 형태는 재미는커녕 정말 추하기만 합니다. 이러는 동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경제민생 현안들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원구성이 되면 하루 일찍 민생이 좋아질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당과 제1야당에게 촉구합니다. 원구성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십시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상식과 관행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핑계로 말도 안 되는 깡짜를 부르지 말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요구로 국민의 발목을 잡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수민입니다. 어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3 학생은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 혁신 교육의 1세대라는 발언을 하자 교사와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은 오락가락 정부의 고입, 대입정책 남발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3이 무슨 실업용지냐라는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부가 지난해 중3 학생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대입을 개편한
기다려다가 느닷없이 1년을 늦추면서 지금의 중3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아울러 올해 고1부터 바뀐 교과서에 따라서 조정되는 수능의 과목 출제 범위도 중3에게 처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2020학년도 대입제도는 교육부가 소화를 잘 못 시켜서 공을 국가교육회의를 넘긴 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입의 주요 전형 요소인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도 중3부터 달라지는데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교육부 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입시와 교육개혁은 미래혁신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중3 학생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고 있으니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황당함과 경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멋대로 실험하는 것이 과연 혁신이라는 건지 김 부총리가 학교 현장 상황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과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평생의 등급이 매겨지는 학벌주의라는 근본적인 상황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저 중3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래를 위해 혁신교육의 개척자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취임 1주년 오찬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사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신속한 개각을 통해 주요 입시 정책을 비롯한 교육개혁의 철학과 방향이 명확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감 능력을 가진 새로운 인사로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원내수석 간의 여차례 회동이 있었음에도 원구성 협상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당의 협상 태도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말씀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에 임하는 바른미래당의 원칙은 간명합니다. 의석수에 비례해서 또 오랫동안 국회의 관례로 자리 잡은 원구성의 선례에 따라서 이번 주 중으로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답해야 할 시기입니다. 개혁입법 연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 바른미래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개혁적인 법안, 바른미래당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안만을 개혁입법이라고 부른다거나 자신들만을 개혁세력이라고 칭하는 것은 진정한 개혁세력이라기보다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 자기 이득만 챙기려는 아류들이 주로 하는 행동들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름만 개혁입법 연대이고 실상은 정략적 편가르기를 하려는 그런 속임수에는 걸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입법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국민을 바라보십시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 눈앞의 이득에만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고 그것을 담아내는 법안이라야 진정한 개혁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개혁입법에는 언제든 동참할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런 입법에는 언제든 의원들의 진심 어린 뜻을 담아 함께 찬성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쪽